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생각 책 씹어먹기의 이시원 강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벌써 열흘 넘게 만나보고 있고요. 오늘은 책 이야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세운 어떤 생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드려볼게요.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격이 좀 있어서 어디 좀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게 무언가 이제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지금까지 한 3, 4년을 공부를 한 거를 글쎄 이러다가 그냥 아예 식초가 돼서 못 먹을 것 같아요. 발효가 돼서.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좀 시작을 해보자. 의욕적으로. 그래서 지금껏 가진 것들을 좀 나누고 무언가 좀 달라져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1인 기업가에 계속적으로 생각이 좀 미쳐 있다가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맥락은 같은 건데, 그래서 아이디를 새삼 조각사, 달빛 조각사에서 좀 저도 차용을 해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뉴 라이프,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 새롭다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는 어두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습관들을 좀 버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설계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엇, 그 다음에 내가 기쁘고 내가 충만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채워져서 남까지 나눌 수 있는 삶. 그래서 그런 좀 의미 있는, 저에게는 그렇지만 또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의미 있는 삶, 그러한 삶들을 좀 여러분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조각사라는 말을 붙인 건 뭐냐면, 제가 무슨 여러분을 조각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여러분이 삶의 조각을 하는 걸 돕는 사람이 좀 되겠다. 그래서 새삼 조각사라고 하고 이제 아이디어도 좀 바꾸고, 맥락은 그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좀 나눠서 제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는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좀 1000명의 팬 부분에서 좀 따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1000명을 어떤 새 삶을 좀 드리겠다. 새 삶이란 아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존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또 나름대로 좀 그렇다거나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수익화가 됐든 마음의 상처가 됐든 아니면 지금은 좀 부족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원하든 그러한 새로운 삶,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떤 그 경계선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나빴던 것들을 좀 끊고 새롭게 무언가 좀 밝아지는 듯한 여러분 앞날을, 여러분 미래를 설계를 해서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청사진이 그 청사진 느낌은 아니지만 청사진처럼 무언가 좀 또렷하고 전체적인 여러분 남은 삶에 대한 윤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도와드려 보자. 그래서 새삼 조각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1000명의 팬처럼 1000명의 새 삶을 한번 조각을 해드려 보자 라고 해서 지금 오픈방 유튜브도 그 전에 좀 해놓고 민그적 됐던 거를 지금 과감하게 바로 어떻게 됐든 시작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포스팅 1일 포스팅 하는 것처럼 나는 1일 한 20분 영상짜리 무조건 올리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침 생각 책 쓰는 프로젝트하고 짬짬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전체적 흐름을 꿰는 영상들은 제가 이렇게 찍을 거고, 이렇지 않은 단편적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할 만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은 따로 해드리고, 그 과정에서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머지 영상들을 구성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은 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네이버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맨 위에 보면 여러분들 그 채널에 보면 홈페이지, 제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이런데 다 이제 링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마 밴드만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건데, 밴드는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장, 초대번호, 초대 주소, 이제 주소가 늘 바뀌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제 네이버 카페에 일정한 미션을 좀 달성을 하면, 왜냐면 이제 그 자동화로 다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좀 방법을 취해서 거기에 링크 주소, 초대 주소를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루트 통해서 연락이 좀 되시면 여러 방법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플러스 네이버 밴드에 초대를 해드리고, 일단 1차 모집은 1000명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0명이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아까 1차 프로젝트를 달성을 하고 저는 다음 단계로 나가고, 누군가 그 중에서 저와 비슷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 분한테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나마 제가 이제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프로젝트, 앞으로의 갈 길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뭐 중간에 좀 띄어서, 오늘은 챕터 7이 다 끝나요. 오늘 끝나고 이제 뭐 내일서부터는 8서부터 시작인데, 이제 이것도 한 4챕터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일단 다음 뭐 읽어야 드려야 되는 건 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같은 뭐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 드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여간 아침에는 좀 의미 있는 것들,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자, 책 320페이지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한 2-3페이지 정도로 끝나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깨진 인간관계와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입은 상처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다. 마음의 편지를 쓰는 것이다. 자, 이제 뭐 이 처음에 마음의 편지 뭐 그래서 그렇게 비중은 안 뒀는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내려 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좀 드릴 내용들이 있으면 이야기 전달 드리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리에 앉아 고통을 줬던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다.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된다. 맨 처음에는 나는 우리 관계에 100%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전적으로 내 책임으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쓴다. 옛날에 했던 대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부분에는 당신이 내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완전히 용서한다 라고 쓴다.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다. 어떤 부인은 전 남편에게 그의 어떤 행동을 용서하는지 장장 8쪽에 걸쳐서 썼다. 마지막에는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쓴다. 그리고 주소를 정확하게 쓰고 우표를 붙인 다음에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다. 편지가 우체통 안으로 들어가 취소할 수 없게 되어버리며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한 자유로움과 즐거움이 가슴속에서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였던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정서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부서진 관계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원한이라는 함정에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제 여기 다음서부터는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떤 경영자는 내게 편지 쓰기와 용서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아이의 아버지였다. 10년 동안 파트너와 함께 열심히 일해서 사업에도 성공했으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파트너가 별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상했지만 평상시처럼 일한 뒤 퇴근에 되돌아와 보니 아내가 없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아내와 파트너가 공모해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를 횡령한 다음 함께 도망친 것이었다. 참 세상에 뭔 일이에요 이게.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무너져 버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내 아이의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뿐이었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혀 지냈다. 그의 아내와 파트너는 외국으로 도망갔으며 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기도 불가능했다. 회사의 파산만은 막아야 했기에 모든 힘을 거기에 쏟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주 악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아주 한탄했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제가 봐도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분이 자, 용서의 개념을 설명하는 세미나 첫날 그는 하루 종일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날 저녁 조용히 일어나 떠났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뒤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전날 밤 3시간에 걸쳐서 편지를 쓴 다음 몇 블록을 걸어가서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고 그 순간 세미나에서 말한 대로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워짐을 느꼈다고 한다. 세미나가 끝난 다음 그는 세미나에서 만난 여성과 4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겼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도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 어떤 타인, 용서가 3가지로 나와요. 용서를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는 뭐 일단 부모님, 어떻게 됐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자신이 그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타인, 누군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을 용서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쓰는 편지는 약간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어요. 아까 그런 경우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건 제 경험으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내가 믿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아프고 굉장히 속상하고 하다가 나중에 분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화감정들이 쌓여서 분노로 가는 건데 그 단계를 확 뛰어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는 얘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이제 분노에 휩싸이다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술 생각만 나고 뭐 담배를 피기도 하고 뭐 그냥 똑같이 그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 밥을 먹어도 밥이 아니라 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 행동을 해도 그 생각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으니 완전하게 누가 봐도 성과 있는, 결과 있는 어떤 결과물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되게 이제 뭐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도 얘기하는 게 그러한 분노를 털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하면 여러분의 뭐 손, 발, 뭐 몸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 것 마냥 그 생각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결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결박하고 있다고요. 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내부뿐만이 아니라 내부는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내부에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외부적으로도 나타나서 묶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연히 부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꼭 봐도 얼굴이 밝지 않고 어둡고 무언가 쩔어 있고 뭐 이런 어떤 뉘앙스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냐. 근데 안 좋은 일은 별로 없는데 본인은 그런 분들을 대부분 얘기하면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 안 좋은 일 별로 없대요.
안 좋은 일은 별로 없는데 안에서 그러한 분노를 삭히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뭐 묶여 있는 거예요. 어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생각 안에서 꽁꽁꽁꽁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서 옛날에 와칭을 자꾸 계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상처 얘기하면 와칭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묶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묶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있다라는 건 분노 감정, 이제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한 증오, 뭐 화남, 뭐 배신감, 뭐 속상함, 그것들을 또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하면 그러한 것을 쉽게 어떤 뭐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속상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휩싸이는 거죠.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로 안에 휩싸인 것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얽매인 거죠. 묶인 거 마냥 이렇게 딱 눌린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거에서 좀 와칭이라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걸음 어떤 의식적이든 연습을 통하든 기술적이든 한 단계 좀 떨어져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고 그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 쉬운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야기하는 과정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와칭 완투 한번 읽어보시고 뭐 리듬이라는 것도 괜찮고 그러한 책 3개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건 그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책보다 더 좋은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필요해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하고도 맞아져요. 그래서 마음의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생각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생각도 뭐 나쁜 생각도 들고 좋은 생각도 들고 생각이라는 건, 그런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야만 이게 글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얻고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봐봐요. 책을 읽는다는 건 책은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썼다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이 돌아다니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표현이 주관적이라고 표현이 아닐 수도 있나요? 하여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지금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럼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책으로 써낸다는 건 정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내 내부에서도 한 번 더 그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체가 이 책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 책을 객관화된 것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이었던 걸 객관화시킨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도적인 생각법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남이 객관화해 놓은 책을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주관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께 된다고. 그 뒤에 다시 이거를 글을 쓰면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건 객관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까 같이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하는 어떤 그 루틴, 그 다음에 순환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편지를 쓴다라는 거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다는 건 마음 속에 있는 상처가 막 돌아다닐 땐 주관적이고 형체적이고 무형의 것들로 돌아다니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내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객관화하고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이 마음의 편지에다가 대리 투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왜냐하면 막 돌아다니고 어디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를 글로 스스로 객관화해서 내 상처랑 내 아픔,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뭐 어떤 원망, 분노, 뭐 속상함,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편지 저 안에다가 쓰는 거죠. 툭. 자, 이렇게 써내고 그 마음의 편지를 어떻게 여기다 이제 빨리 보내라 이거예요. 빨리 보내라.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 내용이죠. 자, 그는 전날 밤 3시간에 걸쳐서 편지를 쓴 다음 몇 블록을 걸어가서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고 그 순간 세미나에서 말한 대로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워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객관화해서 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제대로 객관화해서 쓰면. 그래서 이런 효능,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없어지진 않죠. 그 기억이. 그런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인 곳에는 그러한 기억, 상처들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객관화해서 그런 상태를 어떤 의식을 치르는 거죠. 마음의 편지를 써서 그 안에다가 그러한 원망, 분노, 두려움을 해놓고 어떻게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모두 자유로워짐을 느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처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나를 자꾸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끌어안히고 족쇄를 채웠던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세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고 가슴 아픈 말과 행동을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자주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했으며 성장해 가면서 많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다.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할 것 같으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이 인생이며 세상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굉장히 좀 이 부분 제가 줄을 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인스타그램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고 마음 아파해봤자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나약한 성격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여기도 이제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도 여러 가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실수에서 지혜를 얻어 성숙해졌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건 나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걸 지혜를, 여러분이 삶의 지혜, 여러분이 새 삶을 사는 지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는 지혜, 블로그를 아마 이렇게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지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 포토샵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쉬운 방법들을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고 아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에게 즉시 사과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자. 회개는 영혼을 맑게 한다. 회개는 자신이 도덕률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깨달음에서 생기는 죄책감,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 부분만 한 1, 2분 얘기 더 하고 오늘 내용 마무리 짓고 내일은 챕터 8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마스터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일단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종의 양심 같은 것,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행동은, 외부에 있는 행동은 내부와 일치를 시키지 않아서 겉으로 드러내서 여러분의 이익을 취하든 여러분의 사익을 취하든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기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책감도 없으니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일치시키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내부 마음과 외부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10이라면 불편한 것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100이면 여러분이 불편 10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서 작은 게 아니라 큰 것을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해도 그건 큰 거니까. 이거는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가치 있는 거야. 왜? 나는 이 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만히 따져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만약에 1억 원어치 잘못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불편함도 1억 원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10원어치의 잘못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여러분은 10원이지만 1억이면 여러분 부담감은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로소득이 되니까 아, 나는 이게 돈이 1억이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1억 원어치를 계속 여러분의 짐을 지고 여러분 어깨에다 짐을 지고 마음에 짐을 지고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적으로 일치시키는 거야 얼마나 뭐 좋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내면에서 아니라고 하는 일을 외부적으로 표출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할 기회가 생길 때 실질적으로 좀 고심을 해야 되고 과거에 지금서부터는 안 할 테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그런 일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고 전제를 한다면 글쎄 생각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빨리 용서하고 훌훌 털어내고 아니면 자신에게 아까 마음의 편지처럼 써서 뭐 약간 뭐 불을 태우는 의식을 취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형상화하고 구체화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대한 죄책감을 빨리 벗어나고 여러분 스스로를 새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책에 지금 아까 저한테 이제 도움을 줬던 깨달음을 줬던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좀 작은 도움이지만 여러분에 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또 하루하루 지금도 조금 불편하고 읽는데 불편하고 했던 것들은 하루하루 영상이 10개가 쌓이고 100개가 쌓이고 쌓여가는 동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 20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른 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컨텐츠에 관련된 여러분들 강의하고 교육하는 데는 딱 삼위일체예요. 내가 공부했고 공부한 것을 영상에 대한 소재, 글 아니면 영상 대본으로 만들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러한 공부했던 걸 복습, 곱씹는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추후적으로 나중에 내 개발, 말하는 거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고 말하는 어떤 연습도 하는 거예요. 스피치에 대한 연습. 내가 얼만큼 조리 있게 하는지 이런 연습도 같이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크리에이트든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 자체 하나의 이 솔루션이 여러분들 일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도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